네, 반갑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 변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사실 이제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때 마무리는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어요. 주중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가 아쉽냐면 수급의 회복세.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만 더 들어왔더라면, 기관이 조금만 덜 팔았더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더 이끌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 조금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타나서 저항대를 넘어선다라든지 그런 변곡점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잘 만들어 갔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가 상승세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견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흐름으로 좀 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단기적인 조정세를 좀 보여야 되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가 주춤거리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보통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놈 혼자만 올라가서 다른 애들이 재미가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자금들, 또 집중되는 자금들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러한 시장 상황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어제 만기, 그 다음에 오늘 주말장까지 해서 변동 또 좀 있었고 흐름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견디신 것 같고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시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냥 기술주들의 변동성,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이 이런 자기 갈 길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종목 홀딩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차트 흐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저점권대에서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쪽까지 많이 밀렸었다가요. 그 다음에 변동성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종합주가 흐름이 일단은 5일선 위쪽, 즉 지지가 될 수 있는 그 라인대 위쪽으로 올라섰죠. 저항대를 넘어서는 모습,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항에 대한 지지 라인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더라도 좋은 포인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봐서는요, 주가가 월요일날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타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장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좀 끄집어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이제 포지셔닝이 어제 나타난 고점, 요 라인대겠죠. 여기 라인대가 지금 보게 되시면 여기요. 2400포인트, 24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표 지점을 봐야 되는 것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 6월 달에 보여줬었던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과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요 포인트가 지금 요 정도 좀 와 있는 것 같은데 급하게는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죠. 서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서 일단 직전 고점대를 넘겨주고 언제 넘어갔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딱 그렇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 올라갔다 또 조정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상황 일단은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세죠. 888포인트 888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네. 888.44. 야, 뭔가 딱 떨어지는 집인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풀하우스 이야기할 뻔했어요. 8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8플러스. 네. 뭔가 좀 의미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매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계속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조정받을 것에 대한 걱정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젠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부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걱정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수급동에서 좀 살펴볼까요? 약간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아쉬웠냐면 외국인이에요. 매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가요, 지금 2시 30분경부터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각도가 제법 괜찮아가지고요,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꺾였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거 좀 아쉬운데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를 멈춘 자리가 이제 12시 반부터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말아버렸죠. 그러니까 수급들이 뭔가 조금 더 해줬으면은 더 잘 올랐을 테고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나빠졌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많이 확장해 줬어요. 마지막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 무려 4천억, 4,500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5천억이 넘는 그런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량 잘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친 것만큼 이제 거래소 쪽에서 나타났는데 코스닥 쪽은 훨씬 더 매수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매수의 강도가 훨씬 더 세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은 어떤 것들 대응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상황도 보시면 기관 총계를 봤을 때 인버스 쪽 진입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질 것이다. 왜냐면 나는 팔았거든. 금융투자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금융투자가 좀 나는 팔았으니까 이제 그래야 될 것이다. 레버리지 팔고요.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갔는데 사실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을 샀어요. 이것은 ETF잖아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은 시장을 사는 건데 인버스랑 시장을 같이 샀다는 것은 약간의 해지 용도죠. 그리고 물량 자체는 훨씬 더 코덱스 200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이런 인버스 곱하기 2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버스 곱하기 2하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하고 이 두 가지 합친 것보다 코덱스 200에 들어간 물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시장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해지 용도로 나는 뭔가 좀 안전장치를 걸고 싶다. 이런 식의 느낌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관 총계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LG전자, 삼성물산 이런 종목도 오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마트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카카오게임즈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매도가 좀 들어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차익 실현 이런 관점 좀 필요하겠죠. 5일선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추세를 보고 접근하시겠다 생각되시면 20일 이평선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준다라면 주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4만원대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들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하이닉스에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이닉스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부족하죠.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려면 요 라인 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만원대 초중반은 가져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고요. 추세가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신풍제약이나 그 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것들은 매수가 오늘 계속 들어오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 좀 특이하죠.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외국인들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수급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모습들인데 여전히 좀 과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도 굉장히 약하게 일단 들어갔는데 글쎄요, 이쪽을 왜 샀을까라는 생각을 잠깐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쪽은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 그 다음에 LG전자 매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화학도 매도가 좀 있고요. 많이 올라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조정을 이끄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NC소프트,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지선대를 깨고 저항선대 밑으로 내려간 그런 포인트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열심히 샀죠. 오늘 많이 샀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매수했고요. LG화학, 카카오. 글쎄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크게 재미가 없을 텐데 왜 매수하는 거지? 라고 생각은 좀 드는 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 매수 좀 있었고요. 인버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개인들 매도에 대한 부분을 꼭 굳이 상승과 하락에 접목시켜서 볼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쏟아낸 물량에 대한 매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 판단하시고요. 이 DBI텍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 제재에 들어감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추세가 일단은 우상향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주, 뭐 대형주 이렇게 막 딱히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흐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강세를 단기간에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모습들을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너무 많이 올라온 대형주들은 일단은 매도에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푹 쉬시고, 불금이잖아요. 불금이니까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또 전달해 드릴 때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